이 그래프는 중국을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나라 순위표입니다. 작년까지는 한국이 2위로 올라갔지만 올해 갑자기 한국이 4위가 되었습니다. 1위가 일본이 되었고 2위가 스웨덴으로 3위가 호주로 한국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한중일의 관계는 서로 오래 전부터 싫어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갑자기 스웨덴과 호주는 왜 중국을 싫어하게 된 걸까요? 한국보다 스웨덴과 호주가 중국을 더 싫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현재 중국과 스웨덴의 상황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제자로 큰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요.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과 스웨덴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이가 좋은 나라였습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도 중국과 가장 많이 협력하던 나라가 스웨덴이었습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친중 정책을 많이 했으며 중국 여행객들을 가장 많이 받아주고 중국과 외교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던 나라가 스웨덴이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공자학원이 설립된 곳도 역시 스웨덴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비이민하이라는 중국계 스웨덴 국적자입니다. 이 사람은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공산당의 환멸을 느껴 스웨덴으로 망명해서 스웨덴 국적을 딴 사람입니다. 그 이후 중국 공산당을 비판한 책 등을 홍콩 출판사를 통해 출판하는 등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태국에 놀러 갔다가 중국 공안한테 납치가 되어 중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중국 법정에서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는 장면을 중국의 공영방송인 CCTV로 방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스웨덴을 발칵 뒤집었는데요. 자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그 나라와 완전 관련 없는 다른 나라의 경찰에게 납치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스웨덴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이고 범죄인 인도조약도 체결되지 않은 나라 간에 일어난 엄연한 불법 행위였던 것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이 일에 대해서 항의했지만 중국 공산당은 무시하며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웨덴 중국 대사관이 중국 사업가들을 동원하여 비이민하이를 석방하기 위해 뒤에서 물밑 작업을 하다가 중국 정부에 발각되었습니다. 중국 본국에 대한 스웨덴의 스파이 행위는 자국민을 탈출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중국 국민들은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자국에 대한 스파이 행위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 많은 스파이 활동을 하는 중국에서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분노한다는 건 참 모순적이기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스웨덴과 중국의 관계는 크게 악화되었는데 여기에 또 더 큰 사건이 터집니다. 그 후 1년 뒤 중국인 일가족 관광객이 스웨덴 호텔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는 사건이 터집니다. 해당 동영상은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인 요구에 올라오면서 중국인들 사이에서 난리가 납니다. 한국15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중국인들은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스웨덴에게 사과를 요구할 정도로 사건이 커졌습니다. 중국은 스웨덴 불매운동과 한국 불매운동을 동시에 하게 되었죠. 그렇게 사건이 커지자 스웨덴 경찰은 그 중국인 가족이 쫓겨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해당 호텔은 그 중국인 가족이 예약을 했으나 예약된 시간보다 중국인 가족이 훨씬 일찍 도착한 것입니다. 원래 호텔 방은 준비가 안 되었으면 준비가 될 때까지 로비에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체크인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인 가족은 바로 입실을 하기를 요구했고 호텔 측에서는 당연히 예약 시간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긴 말싸움 끝에 힘들다며 호텔 로비에 이불을 깔고 들어누운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인 가족들은 자기의 방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화장실에 갈 수 없다며 볼일을 로비에서 해결해버린 것인데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자 스웨덴 국민들은 완전히 열받게 됩니다. 진상 부린 중국 관광객 쫓아냈다고 스웨덴 불매운동까지 운운하며 정부 차원으로 사과까지 요구했던 중국 정부에게 분노해버린 것이죠. 결국 사건은 크게 터져버리고 맙니다. 스웨덴에서는 이 포스터가 거의 모든 매장에 붙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포스터는 중국인들에게 거리에서 똥을 싸면서 밥을 동시에 먹지 말라는 포스터죠. 그러다 결국 스웨덴의 가장 큰 국영 방송 채널에서 아나운서가 중국인은 제발 외국에 가면 길거리에서 똥 좀 싸지 마세요 라면서 대놓고 욕을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그 방송을 보고 또 다시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유럽 최초 공자학원이 스웨덴에서 폐쇄되고 맙니다. 당시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인데 스웨덴과 가까운 나라인 덴마크에서 중국의 국기를 코로나에 빗댄 만평을 게재하면서 중국이 분노하게 된 사건이 터집니다. 그 때문에 중국 정부가 덴마크 기자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걸 보자마자 스웨덴이 갑자기 중국의 비자 발급을 거부합니다. 당시 스웨덴이 급한 김에 중국산 코로나 검사 키트를 수입했다가 불량률이 엄청나서 낭패를 많이 보고 코로나가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그 때문에 스웨덴 언론도 중국을 엄청나게 욕하기 시작했는데요. 스웨덴의 중국 대사인 브이충유가 스웨덴 국영방송인 SVT에 직접 출연해서 감히 스웨덴 언론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 48kg의 라이트급 권투 선수가 86kg의 헤비급 선수에게 도전하는 꼴이다. 그러면 쓰겠는가? 친절한 헤비급 선수가 라이트급 선수에게 몸 조심하라는 충고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건들지 말고 우리가 착하게 대하고 있을 때 조용히 할 것. 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말에 스웨덴 정부와 스웨덴 국민들은 또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며칠 전 중국의 스웨덴 왕실 저택에 대한 무단 침입 사건이 터지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아주 길어지니 다음 영상쯤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이 이야기에 대한 댓글들은 완전 많이 달렸었는데요. 스웨덴 네티즌의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일본과 한국과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유명한 나라였다. 멍청한 스웨덴 정부는 중국과 가깝게 지낸 결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가까이 해봤자 좋을 것이 단 하나도 없는 나라다. 길에서 똥 싸지 말라는 포스터를 벽에 붙이는 것은 실제로 스웨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실제로 사람이 없으면 작은 길에 들어가서 똥을 싼다. 나는 실제로 그것을 본 적 있고 멀리서 그만하라고 소리 질렀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볼일을 보고 닦지도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일본과 한국은 현명한 나라다. 애초부터 이런 나라랑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 멍청한 스웨덴 정부의 외교는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이제 와서 중국과 거리를 멀리 두려고 하는 것이 정말 웃긴다. 그러니 결국 스웨덴의 왕실이 어제 털려버리고 말았다. 중국인들은 대놓고 스웨덴을 무시한다. 중국인들은 거리에 똥 싸지 말라는 포스터를 붙여놓으면 그 근처에서는 정말 똥을 싸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붙여놓지 않은 곳이라면 어디든 항상 똥이 남겨져 있다. 이런 미친 것들은 그것을 문화라고 이야기한다. 스웨덴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정말 많은데 화장실이 주변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볼일을 구석진 곳에서 해결해버린다. 이 사람들은 볼일을 본 뒤에 휴지도 안 쓰기 때문에 휴지가 없더라도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스웨덴은 이제 막 중국의 비자를 금지하기 시작했다. 중국인이 싹 없어지니까 스웨덴이 정말 깨끗해졌다. 스웨덴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중 하나였다. 중국과 관계가 좋던 시절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나라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제 중국인이 사라지자 거리가 정말 깨끗해졌음을 느낀다. 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한 스웨덴 네티즌은 또 이러한 댓글을 달았는데요. 스웨덴의 중국인 혐오는 같은 아시아권 사람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스웨덴의 큰 문제 중 하나다. 스웨덴의 젊은 사람들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을 구분할 수 있지만 스웨덴의 노년층은 잘 구분하지 못한다. 그냥 중국인처럼 생겼으면 전부 중국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나는 일본인과 한국인 관광객을 본 적 있었는데 중국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의가 바르고 조용했다. 하지만 근처에 있던 스웨덴의 노인들은 그들이 중국인인 줄 알고 험한 욕을 했다. 중국인은 당장 우리나라에서 나가라는 식의 이야기였다. 일본인은 일본어로 욕을 했고 한국인은 신혼부부처럼 보였는데 자신들은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설명하려고 했다. 그러자 스웨덴 노인들은 미안하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중국인처럼 보이는 얼굴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욕부터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그만둬야 한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들이고 우리만큼 중국에 대해서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꼭 동맹관계일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는 한 스웨덴 네티즌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한 중국인은 이러한 댓글을 달았는데요. 스웨덴의 중국에 대한 행동들은 도가 넘었다.
그들은 중국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우리를 마치 세상의 암덩어리인 것처럼 설명하려고 한다. 한국과 일본도 우리를 그 정도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한국과 일본은 그래도 우리의 단체 관광 비자를 허락해줬다. 하지만 이 스웨덴이라는 놈들은 끝까지 열고 있지 않다. 이는 대사의 말처럼 라이트급 체급 조그만한 선수가 헤비급으로 몸이 엄청나게 큰 선수에게 덤비는 꼴이다. 애초에 국력이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나는 차라리 한판 붙어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면 스웨덴은 한국이나 일본의 동맹에서 붙어먹으려고 하겠지. 스웨덴은 한국, 일본보다도 약한 작은 나라다. 신경 쓸 필요도 없는 나라. 라는 한 중국인 네티즌의 댓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혐중 감정이 세계에서 가장 클 것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사실은 전 세계에서 3위였다는 것이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는 안 눌러주셔도 되지만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